안녕하세요. 후니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낮은 대륙입니다. 면적도 넓은 만큼 나라들도 많습니다. 종족 분쟁과 내전도 있고 에이즈 및 질병도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기원전 3300년경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19세기까지 유럽 열강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거쳐온 현재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 포르투갈 아비스가의 애니크 왕자. 우리 포르투갈이 직접 항해를 해서 향신료와 비단을 직접 얻을 수만 있다면 대박일 텐데. (1415년) 포르투갈은 세우타를 점령한 이후 애니크 왕자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전초 기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곳에서 이슬람 상인들의 뛰어난 항해 기술을 터득합니다. 인종과 종교를 박해하지 않고 조선기술자, 항해기술자, 세공업자, 탐험가, 지리학자, 천문학자 등을 모집하여 연구에 몰두한 결과 카라벨선을 건조합니다. 그 당시 이슬람의 항해 기술은 유럽보다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이슬람인들을 통해 범선 제조 및 항해 기술을 터득합니다. 그동안 이슬람이 독식하고 있던 향신료 무역을 포르투갈도 조금씩 시작하면서 포르투갈은 15세기 중엽부터는 아프리카 해안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상상 이상으로 큰 대륙이었습니다. 또한 생각하지도 않던 세네갈에서는 후추를, 코트디아르에서는 상아를, 가나에서는 황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예와 맞교환하고 얻은 것들이었죠. 서쪽에서 출발해서 남쪽 동쪽까지 탐험에 들어갔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의 변방 국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랍인들의 인도의 무역 독점권을 직접 바닷길로 가고 싶었던 거였죠. 사실 아프리카를 무역기지로 개척을 해서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는데 초기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무역기지로 꼭 필요했던 포르투갈은 후에 아프리카 서부의 적도기니 앙골라와 동부의 모잠비크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1488년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인 희망봉을 발견하고 이에 1498년에는 바스쿠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 서부에 도착하는 항로를 개척합니다.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노예는 지금의 나이지리아 베냉에서 무역으로 맞교환하고 가나에서는 황금과 맞교환하는 식으로 노예 사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중간 상품에 해당한 거죠. 결국 무역에 있어 큰 이득이 되니 유럽으로 노예를 팔기 시작합니다. 유럽인들에 의한 노예 무역과 약탈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럽인들은 신대륙의 무역 거래와 물품 조달의 노예의 노동력이 필연적이었습니다. 또한 노예 상인들에게는 노예 무역은 그 무엇보다도 이익이 되는 장사였던 거죠. 16세기 당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대서양의 삼각무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삼각무역이란 유럽의 제품을 아프리카로 가서 현지의 노예와 맞바꾸는 형태인 겁니다. 막대한 이득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니 삼각무역을 독점한 국가들은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현재 브라질 지역의 은광과 카리브 해 사탕수수 농장에 내려놓고 그 대가로 설탕을 배에 싣고 유럽 시장에 파는 구조였습니다.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대륙 은광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을 무렵 유럽인들에 의한 풍토병에 내성이 없는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천연두 및 기타 질병으로 대량 사망하는 일이 생기니 아프리카 노예로 대처했던 거였습니다.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노예 무역의 선정권을 뺏어올 무렵 유럽에서는 기호식품인 초콜릿, 커피, 차 등 수요가 높아지면서 설탕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노예선은 노예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조된 대형 화물선입니다.
주요 항로로는 아프리카의 북중부 해안에서 출발, 카리브 해 남부 및 남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이고 대략 2천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 노예들이 수송되었고 노예들에게 하루 한 끼 식사만 제공, 옥수수나 기타 곡물로 죽을 끓여주는 시기였습니다. 모두 촘촘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슬에 묶여 있어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토사물 및 용변도 누운 자리에서 해결하고 또한 남의 용변도 위에 누운 상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밑에 있는 사람은 먹거나 이를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이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해서 질병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팔려나간 흑인 노예들은 1,000만 명에서 많게는 대략 2천만 명에 달하며 아프리카의 인적, 경제적, 문화적 손실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카리브 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 노예만 약 450만 명,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장은 500만 명, 아메리칸 대리로 간 노예는 약 50만 명, 항해 도중 사망한 노예는 적게는 100만에서 200만 명입니다. 보시고 있는 지도는 1729년 포르투갈 무역상에 의해 제작된 노예 해안 지도입니다. 현재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서부 연안지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16세기 초반 포르투갈 상인들이 도착한 뒤부터 19세기 초반에 노예 무역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대서양 연안에서 많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노예 무역을 통해서 팔려갔습니다. 이후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많은 흑인 노예들이 또 실려 나갔습니다. 황금해안, 상하해안, 후추해안과 함께 주요 특산물의 이름을 따서 노예해안이라 불렀습니다. 신대륙으로 그 많은 노예가 간 원인도 현지 아프리카 족장 및 상인들의 욕심에 생겨난 것 또한 한몫한 부분입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황금은 떨어졌고 향신료 종류 및 열대 작물은 유럽인들이 직접 재배를 하니 무역으로 줄 게 없던 현지 왕이나 부족장 및 상인들은 스스로 노예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노예는 아프리카 내 부족 간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되는 구조니 노예는 무역으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럽 노예 상인들은 현지 부족에게 구식 무기를 주고 다른 부족을 정복하는 대가로 노예를 획득하는 삼강무역을 전개했죠. 또한 이후에는 유럽인들에 의해 아프리카 전체가 정복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